내년에도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끝자락에서 11월, 12월 요쯤 한번 보시고 그때 정말 기회가 포착된다 하면 그때 내가 한번 취득을 하신다고 하면 대박 나실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저번에 저희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당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세금 폭탄을 좀 때리겠죠. 세금 폭탄이라는 게 이제 상업적으로 뭐 그동안에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랬던 것들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완전히 그 전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절하게 또 세금을 먹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샅샅이 파헤쳐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 명예를 걸고 미국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운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낱낱이 조사를 한 다음에 세금 폭탄을 좀 때리듯 싶어요. 그래서 국방에 이제 뭐 미국인들이 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치솟게 세금을 좀 때릴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정말 살벌한 한 해가 되고 아주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전쟁이라던가 이런 충돌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혹시 이런 큰 사건이라던가 전쟁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폭발음이 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제 안 좋은 거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민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운이고 뭐든지 다 막혀버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수출되고 수입이 됐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서 정말 난관에 부딪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뻗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한 해가 될 듯 싶어요. 이렇게 뭐 중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좀 그 나라마다의 좀 운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쪽이 강세일 것 같다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올해 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뭐니 해도 또 미국이 좀 다 주도권을 잡겠죠. 그거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알 것이고 트럼프가 됐으니 뻔한 뻔짜 아니에요. 그래서 또 유튜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 하금 있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올해는 또 그 북한으로 본다고 하면은 황해도 지역에 또 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산의 난리라든지 뭐 붕괴라든지 이런 거에 뭔가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조금 크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조금 지금 작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을 듯 싶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꾸 이렇게 좀 충돌이 좀 일어나면서 너무 많이 힘들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쟁이라기보다도 삶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극한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 뭔가 2%가 부족했던 것들을 또 뭐 다른 나라의 협력을 좀 받아서 뭔가를 또 새롭게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좀 포기하고 한 곳에 조금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충청도 쪽, 뭐 세종에 뭐 관공서가 그쪽으로 뭐 다 옮기네 뭐해네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 봄을 넘어가서 한 5, 6월 달이 될까나 요즘에는 좀 갑작스러운 좀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보류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씨름해 보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역으로 또 이제 지금은 국회도 너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발표가 난다라는 확률은 좀 4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갖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쪽으로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충청도 쪽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충청도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세종 아닌가요? 세종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는 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또 교통망이 또 좋아지니까 또 유입도 많이 되겠죠. 그러나 올해는 이제 또 좋게 얘기하면 반반 좋은 소식도 들리거니와 또 예상 밖의 좀 통보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운이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출이나 수익 같은 것들이 딱 뚫리는 데는 확 뚫려버리고 막히는 데는 확 막아버리는 그런 운이 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조금 불바다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김에 그 우리나라에 조금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 변동이. 변화 변동이라기보다도 올해는 그냥 다 정지가 된다고 해야 되겠죠. 다 멈춘다. 다 멈춘다. 네. 멈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큰 대기업 뭐 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게 다 정지가 돼 버리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쪽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지금 뭐 체류형 쉼터 이런 곳들이 이제 또 발전이 되면서 많이 농촌 쪽으로 좀 유입이 될 듯 싶은데 여기에서 좀 반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체류형 쉼터라고 하니까 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좀 사업화시키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농민들은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좀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농막이라 그래서 6평 정도를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잠깐 쉴 수만 있고 이제 또 주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농촌들은 농기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기는커녕 무슨 우리가 소돼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러 좀 먼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입김에 여러분들도 체류형 쉼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도 또 소액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세요. 좀 변두리 지방이나 무슨 재개발 지역 이런 데 좀 투자를 해 놓으셨던 분들이 이게 다 무산돼서 꽝꽝 될 수 있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어라 하는 거는 정말 서민들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줄을 수 있는 그런 좀 최악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운이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은 무겁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트럼프 씨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국방비 같은 걸 많이 올릴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칠까? 큰 영향을 미치죠. 그건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 사람 뭐 사업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나이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큰 퍼블을 갖고 내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세금 걷어 부자 되자.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으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과시를 하고 싶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고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세력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그동안에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나라조차도 확 눌러버리고 또 묻어버리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지금 안 좋은 그런 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되지 않을까. 또한 변수는 북한 쪽에서도 큰 변수가 좀 있을 듯 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거요? 준비를 좀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쉽사리 이렇게 될 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국방비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소환국이 옛날에 김정은이가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한국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들은 미국의 종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나도 조금 열변을 토하자면은 그래도 뭐 외교부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뭐 나라끼리 서로 국정 논란에 서로 치고받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라 망신이야. 이러는 상태에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도. 무당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걱정도 많고 좀 불안한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지금 힘들었던 분들이 내년이 최악이라고는 했지만은 여인천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집 마련이 소원이셨던 분들은 내년에 기회가 되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고 너무 빚에 쪼들려서 이걸 못 팔고 억지로라도 가지고 계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계산을 잘 하시고 지역 선택을 잘 하셔서 내 거를 싸게 팔으면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내 것만 싸게 팔고 내가 다음에 이만한 걸 못 사면 어떡하지? 나만 지금 힘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 집 판 거보다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조건을 거머쥘 수도 있는 그런 운이에요. 하지만 내년에도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끝자락에서 11월, 12월 요쯤 한번 보시고 그때 정말 기회가 포착된다 하면 그때 내가 한번 취득을 하신다고 하면 대박 나실 것 같고요. 뭐든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꺼질 만한 그런 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좀 개혁이 되면서 좋은 기운이 올 듯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